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공업, IT, 쇼핑 관련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그러면서도 최악의 난개발로 고통받는 도시가 이번 주 서울데이터연구소의 무대입니다. 구로구의 유권자들을 위한 시간도 되겠네요. 25년 3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쪽이 쫄아요. 가만히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신수현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평정의 대명사 같은. 네. 심지어 지금 녹음 3시간 전에 불렀는데 그냥 와서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화를 약간 쿼카미가 있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혹은 카피바라미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네. 펠리컨이 입에 넣어도 그냥 가만히 흔들리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뭐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할 거 해야죠. 네.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겁나 화가 났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조금 마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지내봅시다. 구로구청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구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조정치의 착한 농장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봉지 순수하게 무서움을 보여주는 조정치 착한 농장의 제품들입니다. 모두 다 그렇죠. 모든 라인업이. 네. 친환경 호박고구마를 맛깔나게 구워낸 군고구마 말랭이. 크림빵이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좋은 조정치 크림빵.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은은한 코코넛 향의 조정치 팝콘. 라인업을 총망라하고 할인을 적용시킨 봄맞이 패키지가 판매 중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요파씨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갑자기 요파씨에서 팝콘 선물을 요청하시는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이 철없는 계셨죠. 네, 청취자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보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서 드셔야 됩니다. 네, 봄맞이 패키지 판매 중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분께서 네. 계속 빨라요. 그럼요. 다양한 후기들이 또 존재를 하니까 한번 확인하고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치 착한 농장의 베스트셀러들 액세스몰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크닉에서도 어울릴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저께 선거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신도림역 주변이
겁나 잘 나가는 동네였는데 갑자기 난개발 지역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업시설들이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현대백화점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잘 지내고 계신 먹고 살만한 분들만 타격인가? 아닙니다. 이 동네 주변을 돌아보면 원래부터 난개발은 아주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구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가 난개발이냐라고 정의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신수현 소장에게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구로구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로구랑 금천구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 다 뭐 구도심은 난개발이고 그래서 교통이 안 좋고 뭐 부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획도심이라는 게 모든 도시의 되게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은 난개발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그게 계획도심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영등포랑 구로 지역이 그래요. 사실 저번에 좀 많이 절었던 것 같은데 텀을 확인해 보니까는 6개월 만에 다시 했던 거더라고요. 지역구 얘기로 돌아온 게. 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동안. 아무튼 제정신 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구로구 그리고 금천구 이야기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를 다룹니다. 네. 안 중요한 이야기들 과감하게 쳐내서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과연? 다 중요한데. 아무튼. 과연? 금천을 따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0.7개에서 0.8개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구로구가 이제 서울 남서 지역의 근간인 영등포구로부터 이제 가장 마지막에 분구가 된 곳이고 대영등포 제국. 네, 구로구는 사실 서울 남서 지역의 근간인 영등포구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분구가 된 곳이고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한 번 더 분구가 됐어요. 95년에. 네. 그래서 그 동네 안 가고 그냥 사시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금천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따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금천구청역 쿰척쿰척 이러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금천구청역 앞에 맛있는 짜장면집이 하나 있는데.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금천구청 앞에가 개발이 되게 오래 안 된 나지가 하나 크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천구에서 골치가 많이 아플 텐데 아무튼 네 서울 행정구역 개편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분구된 곳이 금천구고 구로구가 38만 명, 금천구가 22만 명입니다. 바로 밑에 붙어 있네요, 금천구가. 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중구, 종로구 제외하고 이제 20만을 왔다 갔다 하는. 금천구가 작아요. 네, 구 자체가 좀 작아요. 원래 이제 구로구가 70만이 넘어서 분구를 했던 건데 그때로부터 10만이 빠진 셈입니다. 30년이 지났고 분구로부터 구로금천을 같이 묶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구로공단 때문인데 현대 구로금천의 형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로공단을 이야기하려면 둘을 같이 묶어야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산업 이야기로 시작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유의미한 이름 들어본 회사들 본사 주소를 다 찍어보면은 축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광화문 중구고 하나는 강남 테헤란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입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서울의 일자리 밀집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 다음이 바로 구로가산이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로가산의 산업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산업의 근간이 되었던 구로공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로금천은 사실 구로공단하고 안양천 그리고 1호선이 있는 곳이라고 아주 짧게 정의가 될 텐데 경인선하고 경부선 그리고 안양천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공간이 있고 그 배후지라고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라고 읽힙니다. 주요 하천이 있고 주요 도로들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다른 동네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대적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근대적 구조요? 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도시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이제 근현대적 보편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철도축하고 이제 하천을 중심으로 된 근현대 산업도시라는 조합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검증된 공식에 가깝습니다. 네. 맨하탄. 스케일은 되게 다양한데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되게 많아요. 뭐 아주 가까이는 일본의 도쿄 오오타구라고 여기는 뭐 이제 하네다에서 지나가면 바로 있는 데인데 강서구로를 합쳐놓은 동네 같은 느낌이고 뭐 이제 하네다 공항을 끼고 이제 타마가와라고 이제 강이 하나 있고 그 동네에 이제 수도권 철도의 중심축이 지나가고 그 인근에 뭐 가와사키시나 요코하마의 경계가 있는 곳인데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가 이제 서울, 부천, 인천의 관계랑 좀 닮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온수역 지나가는 그 끄트머리 오면 거기가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 경계가 되게 두껍단 소리겠죠. 네. 부천, 인천과 서울이.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도시의 원형에는 맨체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맨체스터 안에서도 한국인들한테 되게 익숙한 곳인데 네. 이게 그 박지성 선생님이 전성기를 보내셨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이름이 올드 트래퍼드인데, 트래퍼드. 네, 이 트래퍼드 보로가 세계 최초의 계획산업단지예요. 아, 트래퍼드 보로라는 도시가 있었군요. 그 동네로 따지면은 구에 가깝죠. 네, 그 올드 트래퍼드가 있는 그 동네 이름이 트래퍼드 보로고, 보로가 이제 세계 최초로 산업단지가 된 동네입니다. 네, 그러네요. 강 가로로 길게 있고 가로 철도가 세로, 있고. 네, 가로 세로로 도로 그게. 사실 근현대 산업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여기를 벤치마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최초의 공업도 인류 최초의 공업 도시니까요. 네. 그래서 구로 금천도 그러한 보편성 안에 있다. 구로 금천은 역사를 조금 보면은 서울에 2번 나눠서 편입이 됩니다. 첫 번째는 49년인데 이게 한국 전쟁 직전이에요. 네. 이때 이제 한성부의 권위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성부가 이제 원래는 성저심리까지 관할을 했으니까 성저심리 원래 동네였던 동네들은 다 편입을 하자. 근데 구로금천은 이제 성저심리는 아니지만 영등포 그렇죠. 인근이고, 영등포까지를 가장 넓게 본 서울이었는데 그 시절에 네, 그 아래에 있는 동네도 대충 그렇게 퉁치자. 퉁쳐야 되는데 왜 쳐야 되냐면은 철도 편입 때문에 편입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경부선 경인선 분기점이 있습니다. 아. 그게 현재 구로을 지역이에요. 안양천의 안쪽. 두 번째는 63년 대확장 때 이제 금천하고 구로 갑 지역, 안양천 건너편 지역이 편입이 됩니다. 건너편 지역이 이제 갑 지역이죠. 갑 지역. 네. 서쪽으로. 네. 구로와 신도림? 아니구나. 건너구나. 네, 건너니까 네. 이제 오류, 오류 개봉, 수궁 이 동네입니다. 아마 이 지역은 젊은 분들한테는 신도림이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으로 되게 익숙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름은 구로공단역이었습니다. 아, 얼마 안 됐네요, 바뀐 지가. 네, 제가 얼마 안 상경하고 나서는 쭉 구리 다녔거든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입에 안 붙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이건 마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처럼 어색했어요. 네. 저한테. 네, 이렇게 긴 이름의 네, 옛 서울 사람에게 구로공단은 구로는 영원히 구로공단이니까. 네. 제가 상경하고 처음 알게 된 이제 지하철 꿀팁줄 중에 하나가 2호선에 자리가 없으면 구로 디지털 단지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거나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을 찾아라. 그러면? 자리가 난다. 필시 그 사람들은 네. 거기서 내릴 거다. 그들은 꼭 내린다. 혹은 샌들 신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샌들의 양말. 그런 거죠. 이거 다 합해보면 용과 같이긴 한데. 네. 체크 난방.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그 구로디다는 체크 난방의 네. 역이었어요. 왜 이렇게 맞는 말이야? 네. 반박할 수 없는. 이 TMI를 할까 말까 하다가 TMI지만 한국에 몇 안 되는 사합점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합점이 뭔가요? 아, 이거 저 네. 덕후가 하는 소리예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필요 없는. 네. 아무튼 이거 사합점이라는 거는 행정구역 4개가 한 점에서 교차하는 그런 동네를 덕후 얘기하는 용어군요. 건데. 그 왜 어디냐 저 유타, 뉴멕시코, 네바다 뭐 4개의 주가 만나는 네.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저 기념물이 있는데 거기에가 사진 찍는 게 되게 유명해요. Four Squares였나 예. 뭐였나 아무튼 그런 거. 근데 별 이유 없거든요. 그냥 주가 네모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네 주가 어디선가 만나겠죠. 네, 덕후들에겐 유용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시 구로공단 얘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구디다는 구로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구로에 1공단이 있고 금천에 230공단이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이제 수출 주도 정책에 따라서 1964년에 이제 구로공단을 만들자라는 법률이 생기고 구로구 구로동 일대 이제 국내 최초의 수출 공단인 구로공단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당시에 지금 몇 년도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겁나 옛날 서울 지도가 있는데 딱 봐도 영등포 그 지역에 뭔가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 있고 철도선을 넘어서서 그 안쪽은 별게 없었어요. 네, 그냥 평지예요. 공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으면 여기다 공장을 짓는 게 맞아요. 강북이 늘 서울이었던 입장에서는. 근데 꼭 좀 띄고 밑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안양천을 쓸 수 있는 입지 그리고
물론 안양천이 이제 홍수 때 많이 잠기긴 하지만 잠실이나 여타 한강을 면하고 있는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치수가 쉬운 그런 조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지가 서울에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택했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아마 이외에 대안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뚝섬 같은 데는 이미 일정 때 약간 더 개발이 됐었던 동네고 그리고 영등포라는 이제 부도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구로공단을 이 동네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법이 만들어지고 1967년에 1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73년에 이제 단지 규모를 확장해서 2, 3단지를 합쳐서 이제 198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되는데 축구장으로 치면 한 300개, 280개 그 정도 크기입니다. 저는 여의도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축구장이 차라리 좋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제 초기에는 섬유 봉쇄, 가발, 전기전자 등 경공업 위주로 운영이 됐고 1970년대에는 한국 총수출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동네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한 줄로 배우는 내용이죠. 네, 여기 정식 명칭이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예요. 짧게 말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서울 산단이었군요. 서울을 넘어서 한국입니다. 그렇죠. 네. 네, 초기니까요. 입지가 명백히 보이네요. 네, 이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한국 산단. 네, 한국수출산업국가단지라고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로 금천에 1, 2, 3단지가 있고 인천 부평에 이제 지금 부평공단으로 불리는 데가 4단지. 미추홀구 예전에는 남구였던 최근까지 남구였던 곳에는 그리고 주안역 북쪽에 주안공단이 이제 5, 6단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구로가 약간 더 빠르고요. 왜 구로였냐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전 시기라는 거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가 중요할 때. 네. 철도가 매우 중요하고 인천항이 수출항으로서 부산항보다 그렇죠. 훨씬 더 위기가 높았을 때 경부선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면 그 산업의 지도에 강남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경부선을 좀 일찍 지었다면 강남이 비슷한 시기에 공단이 됐을 수도 있겠죠. 경인선하고 경부선, 그러니까 경인선은 서울하고 인천을 잇는 철도선인데 1800년대 후반에 준공이 됐고 경부선은 1900년대 초반에 개통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70년 이상이 지난 셈이에요. 2세대, 3세대 이상이죠. 전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인프라는 남아있으니까 서울에서 한반도 남측으로 이어지는 물류축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서울 인근에서 몇 안 되는 평지고 영등포라는 큰 도심을 이미 하나 끼고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평지가 없어요. 여의도야 비행장이었고 지형 보면은 강서랑 영등포, 구로양천 일부하고 똑섬하고 잠실 정도인데 잠실은 일단 땅이 아니었던 이 시점엔 이미 땅이 아니었죠. 아직. 네. 똑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개발도 좀 됐고 경마장도 있고 화양리까지 중공업 지역으로 걸려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번에 살펴본 강서는 김포공항이랑 군부대가 있으니까 거긴 논해입니다. 이미 쓰고 있네요. 네. 잠실은 한강 직광하기 전엔 아직 섬이었고 네. 자유당 민정당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 따지면 평지는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한참 나가서 그 고양군 파주군 가면 좀 있고 하지만 거기는 쌀 키워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안 됩니다. 네. 핵심 공단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한강 이남이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고서 지금 이 등고선이 적용이 되어 있는 3D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공단은 평지여야 되는데 쓸만한 평지가 요만큼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예요. 네, 그나마 서울에선 여기다. 구로공단은 아까 이제 한국수출산업공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 주도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자유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성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포자본 전용?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산하고 구미공단의 형성도 교포자본 이때 교포가 다른 데 있었을 수가 없죠. 제일교포인데. 재미는 아니죠. 네. 제일교포 자본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빠진코. 그렇죠. 여기 얽힌 이야기가 정확히는 그 제일교포 자본을 한국으로 다시 흡수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제 공단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좋아요. 여기 얽힌 이야기도 되게 많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평론에서 이제 구미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다뤄주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국가주도 개발, 그러니까 특히 산업단지 형성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 단순히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지도자의 영도력에 대한 신화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입지적 특성, 자본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얽혀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결과물로 구로공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학계에서는 네. 다른 건 몰라도 지도자의 영도력 이 얘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어요. 근데 너무 무의미해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됐을 리가 없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마 가산 디지털 단지는 구로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켓 사러 손님이 많으니까 네. 그 수선실에 맡기면 금방 사이즈를 맞춰줘요. 맞습니다. 네. 만약 가셨다면 업무 관계로 가셨거나 아니면은 쇼핑 아울렛을 가시지 않았을까? 네. 여기 운전하기 되게 귀찮게 돼 있는데. 아유 장난 아닙니다. 네. 2단지랑 3단지 사이에 경부선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도심이 분절이 돼 있고 이 경부선을 건너는 고가도로 이름이 수출의 다리입니다. 수출의 다리죠. 네. 네. 국가주도 성장의 흔적이죠. 그 수출의 다리 진짜 정말 짜증납니다. 네. 늘 막혀있고. 늘 막히고 네. 늘 내비가 이상하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다리와 그 고가 그대로 그 공단과 공단을 이어주던 도로 그대로 사람들 밀집지역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네. 쇼핑단지가 됐고. 원래는 화물차들이 계속 움직이던 다리 그 고가도로였는데 이제는 네,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래서 국가수도 정상의 이면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구로공단과 이어지는 게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구로 동맹파업. 네. 이게 1987년 민주화 직전의 일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환경 안 좋은. 그래서 70년대부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네. 구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85년 6월 구로동맹파업은 구로공단 내 여러 공장 노동조합들이 연대한 대규모 파업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동시자발적 연대파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대우패럴 등에서 이제 민주노조 간부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 2,500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에 돌입했고 여성 노동자들과 대학생 운동권들이 결합했고 이 파업의 중심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두 명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잘 아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명은 수십 년간의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신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위였습니다. 네. 또 한 명은 다선 의원이었고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셨고 작년 총선을 마치고 원태선을 하신 분. 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전자의 경우 예전 그래서 특집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손오연 투쟁의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그 전자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중략. 노동운동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 너무 무서워. 여러 변절. 네, 이렇고. 경부선 완행 타고 올라오면은 물론 KTX도 보이긴 보이는데 바로 보이는 게 이 공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KTX는 빨리 지나가서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공단이 아니죠. KTX가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이제 여기는 아울렛이었기 때문에 아울렛과 이제 지식산업단지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상경 도시노동자들 특히 영남권에 비해서 고향 인근에서 공단을 볼 일이 상대적으로 드물었을 호남권이나 충청권 젊은이들이라면은 아마도 여기가 상경할 때 살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대규모 산업단지였을 겁니다. 지금의 40대, 50대들한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서울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대형 공단이고 그것 때문에 학출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들의 배경. 네. 상경 도시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구로공단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들이 되게 많은데 황성혁 소설가 같은 경우는 73년에 뭐 구로공단에서 이제 위장 취업해서 뭐 직공시다 노릇 하신 적이 있고 이 시기에 뭐 손학규랑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지영 소설가의 88년 등단작도 구로공단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문열 소설가의 단편인 구로 아리랑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민식 배우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기도 해요. 최민식 배우 개절먹었을 때 출연했던 영화. 잘생겼어요, 진짜. 난소공도 여기를 맞습니다. 취재해서 썼다고 들었어요. 이거 유튜브에 있어요. 여기 이경화 씨 나오는데. 무려 유튜브에 그냥 전편이 나와 있네요. 네, 되게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영화에서 그려내는 도시 풍경에 초점을 맞추면은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실제 당시에 이제 공단 노동자 하시는 분들 엑스트라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구로 거산에서 그냥 전체를 다 찍었기 때문에
이 구로공단의 노동자 수가 정점을 찍은 건 78년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러네요. 사실 저 영화가 벌써? 나왔던 80년대 후반이면 아직 네. 구로공단은 새가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한 10년 뒤니까 전성기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 구미나 부산이나 대구, 창원으로 그 여기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창업하러 내려가는 게 이제 트렌드가 돼서 그쪽에 있는 공단을 기술자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구로공단에 쓰이던 기술자들이 사장님이 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업구조의 변화도 큽니다. 이게 동맹파업에 영향이 남아있던 민주화 전후의 이야기들인데 구로공단의 침탈을 겪었던 거는 큰 스케일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 전환이 되게 커요. 국가 잔단이고 수출 잔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업종을 바꾸기 어려운 제도적 기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을 밀어주기 위해서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성된 당시에는 이제 가발, 섬유, 봉제, 경공업 위주로 구성된 산업단지들이었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중화학공업 위주로 국가 산업정책이 변화를 하고 민주화 전후에서 이제 임금 수준이 오르고 그래서 구로 지역의 경공업 공장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제 IMF가 막타를 쳤죠. 그래서 얘가 그 이 동네 아울렛이 남아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네, 이 가발, 섬유, 봉제 등 경공업이나 의상, 의류, 그리고 섬유 관련된 산업들이 그때 생긴 유통자본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 여기 눌러 앉아서 여전히 고급 미싱 인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 남았습니다. 네, 그런 레거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네. 아울렛이 들어오기 조금 더 편했던 익숙한 그렇죠.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저 그 걸그룹 의상 만드는 되게 유명한 집 어디 구로구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로 그 커스텀 만드는 업체들이 몇 개가 살아남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비싼 스트릿 패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그 업계의 고급 인력들이 좀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건조하게 말하면은 건조하게 네.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트랜스폼을 한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한 변신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한꺼번에 네. 완전히 이질적인 업종으로 변화했는데 어떻게든 업체들은 채워졌으니까요. 네. 하긴 구미의 사례를 저희가 이상평론대 보기도 했었고요. 네, 네, 구미의 게임 회사가 들어오진 못했을 거 아닙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산업구조 변화를 아주 크게 시도했고 산업단지의 생명력은 꽤 회복을 해서 이제 이때 현재의 이름인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가 된 건데 그래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노동자들이 유입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2002년 이후에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멀티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IT 업체들이 쭉 들어오면서 규모를 키웠고 일단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이나 서울 인근에 새로 개발된 산단들에 비해서 가격이 쌌고 입지가 아주 좋고 그리고 지하철 출퇴근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네, 내리자마자 바로 네, 모든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서울 외곽하고 경기 인천에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고임금 노동자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가 보면은 IT 위주의 중견기업 클러스터, 도시명 소규모 제조업 등 이제 산업 구조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으로는 콜센터 같은 업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판교 개발자와 구로 개발자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계급적 분화도 냉정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것이 뭐 무엇 때문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너무 딥하게 가지 않는 걸로. 그 네이버 노조 얘기할 때도 네. 그 네이버의 자회사들 중에 가장 시시콜콜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들이 구로에 있습니다. 네. 귀족들은 그린 팩토리에 있잖아요. 판교에 네. 분당에 계시고. 네. 구로의 산업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난 달콤해.
물론 고소하고 심지어 담백하기까지. 첨가물을 잔뜩 넣은 그런 꾸며진 맛과는 달라.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진한 생크림과 친환경 고구마.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구로에서도 그 완제품 대탑 잘 안 씁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선인상가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고객들은 구로와 가산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요. 네. 하지만 저는 쓰고 있다고요. 네. 오늘의 PC 액세스몰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장 밸런스 좋은 데스크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용, 가정용 여전한 스탠다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모델 1. AMD파와 인텔파가 싸우지 않도록 적정한 호환석으로 나눠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읽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CPU 제조 브랜드인데 네. 문제는 이 중앙 처리 장치가 뭐라고 이게 그 함흥냉면, 평양냉면도 아닌데 왜 네. 취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AMD 안 쓰거든요. 네. 어른들은 보통 AMD 안 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취향의 차이가 있어서 모델 2와 모델 3가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10년간 흔들리지 않은 선인상가의 망부석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AS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았고요. 초심자도 고급 유저도 모두 만족하는 데스크탑은 컴스테이션에서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원화가 절대 약세인 정치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는 파워 유저는 컴퓨터 안 바꿉니다. 아마 눈치를 잘 보셔서 가만히 숨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데스크탑을 간단한 업무에 사용하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고 바꾸긴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액세스몰을 찾아오셔도 좋고 컴스테이션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부품을 사시는 것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중고 물품은 특히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너무 느리지 않은 어떤 쾌적하게 쓸 수 있는 PC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컴스테이션에 연락하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이야기. 우리가 그 언젠가부터는 구로를 걱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로보다 잘 사는 영등포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이제 구로공단이 아닌 구로구와 금천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구로구랑 금천구 양쪽의 이제 지역생활권 계획에서는 산업단지는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어거지로 나눠놓은 거에 가까워요. 그렇습니까? 얘네 두 개는 완전히 그냥 하나로 묶여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구로, 갑, 을 그리고 금천 이 세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이 지역은 구로역을 중심으로 이제 경인선, 경부선 철도랑 경인로랑 시흥대로 따라서 연선으로 베드타운 형성된 곳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쉽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로 갑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인로도 원래 이름은 경인산업도로였어요. 여기는 구로공단의 배후지라는 성격을 떼낼 수가 없고 도시노동자, 네.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파트 이름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오래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장미, 네. 이성 이런 것들이죠. 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교 때는 뭐 과외하러 많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 가리봉 구로 가산 근처를 네. 진짜 한 20년 동안 변화를 계속 지켜봤는데 큰 단지들이 바뀌는 걸 빼면 은근히 안 바뀝니다. 동네가.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 영향력은 광명하고 구청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선 구로 갑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대 이후로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는 전승입니다. 구로 갑, 을과 금천은요. 그렇죠. 우선은 구로 갑인데 안양천 건너편으로 펼쳐진 구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로공단이 아닌 구로구죠. 아, 네. 그러니까 구청 쪽 구로구 말고. 네. 네.
여기가 오류수궁 그리고 고척개봉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인선이랑 경인로를 가운데 두고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안양천에 가까운 고척개봉. 고척은 고척돔이 있죠. 고척에는 고척돔이 있고 제가 그 대학교 앞 술집들 중에 그 맛집이 있는 데를 흔히 구할 수 없는데 동양미래대는 상권이 독특합니다. 야빠와 대학생들이 같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맛집이 되게- 많을 수밖에 되게 없죠. 특이하죠. 음식이 맛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야구팬도 얼마나 까다로워요. 이 인기 없는 팀이 살려놓은 조그만한 상권입니다. 고척돔 앞. 네. 교통이 더럽게 안 좋고 그렇습니다. 구로갑은 그 동양공전에서 시작해서 성공에 대해서 끝나거든요. 네. 고척개봉은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조금 더 일찍 개발이 됐고 사람이 원래부터 많이 살았고 원주민이 많아요. 네, 대규모 개발보다는 구로공단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영등포 신도림 구로를 따라 내려온 수도권 철도가 분기되는 첫 지점인 구일역이 있습니다. 구일역입니다. 강 위에 딱 있네요. 네. 원래 그러니까 저같이 먼데 사는 사람은 이제 바로 전역에서 한번 갈아타는 짜증을 겪는. 네, 다들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죠. 네. 그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척돔이 있고 원래 여기는 서울 남부교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그 왜요? 고척돔이 서울 남부교도소 한 게 아니라 원래 서울 남부교도소가 이제 이 동네에 있었고 네. 원래 이름은 영등포교도소였습니다. 영등포교도소. 네. 1987에 나온 교도소. 뭐 실화 네. 사실 실화죠. 네. 그 이부영 의장 나오는 그 장면. 네. 1987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교도소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돼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됐고요. 이 교도소는 멀리 가지 않고 저기 바로 다음에 나올 오류수궁 지역에 오류로 갑니다. 네, 갔는데 여기는 서울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서남쪽 끝이고 참고로 지금 조국 선생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어디가 안 그렇겠냐마는 여기 엄청나게 높은 밀도의 주택들이 좀 있었고 소규모의 택지 조성이 아주 빠르고 자주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초반 사진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리드가 보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획 도심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방사형 혹은 네모하게 이제 작은 주택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도로 구획을 잘 해놓고 그냥 맨 땅을 두고 사람들이 알아서 집 짓고 들어왔어요. 네. 거의 그런 것처럼 보이고 저도 이제 야구 보러 갔다가 고척에 골목시장 이런 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딱 봐도 동네가 4, 50년 된 동네인데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생명력이 있는 동네예요. 유지 관리된다는 느낌이 있군요. 네. 근데 그 도시 구조가 지금의 생활 패턴하고 잘 맞지 않을 뿐이죠. 다들 차가 있고 이제 멀리 다녀야 되고 빨리 다녀야 되는 그런 패턴에 안 맞을 뿐이지. 아침에 출퇴근할 때 집 앞을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네. 오류수궁 지역은 63년도 서울대학장의 남서쪽 끝이라서 그린벨트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척 개봉보다는 오류수궁에 산이 좀 더 많고 전원의 느낌이 조금 더 있고. 매봉산, 계웅산. 네. 천왕동이라고 하나요? 그쪽 동네 그린벨트. 수목원하고 폐철길로 만들어진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땅이기 때문에 빈 땅을 참을 수 없는 그 전 서울시장이죠. 현 시장. 그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게 굳이 돌아가시네. 네. 2010년대 이후에 이제 계획하고 입주한 아파트들이 조금 있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항동하고 천왕지구 둘 다 SH 개발이고 국민 임대주택입니다. 네,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동네입니다. 이 말은 이 단지를 개발할 때 생산성이 낮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정권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기 힘들어합니다. 투표구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의미랑 거의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신선 소장을 만나기 전에 저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전현희 의원이 강남에서 승리한 비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네. 이거는 부동산 가격하고는 독립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단순히 땅값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다 한 채당 100억짜리야. 네. 후덜. 그래도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네.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그것보다는 네.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그 효능감을 느끼느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집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과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치적 입장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확히는 네. 그 정부 정책으로 내 주거가 안정됐어라고 느끼는 사람과 정부고 뭐고 내 집이 있어야 돼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 정부의 아마 적극적인 이게 많은 것들이 되게 섞여 있어서 뭐가 선행하는 팩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삶이 개선된 것을 네. 체감한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다고 주변 일반 분양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냐? 네. 이거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건 있다, 어떤 건 없다, 어떤 건 오른다도 있어요. 자세하게는 뭐 민간 지원 공공주택은 가격을 올리지만 공공공급은 주택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준다. 뭐 전세에는 영향을 주지만 거래 가격은 영향을 안 준다. 결과가 되게 다양한데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을 찾지 못했다 아직. 네, 일반화가 생각보다 힘든 그 주제고 타입하고 시기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네. 그래서 뭐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되게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아까 PD님 말씀해주신 서초랑 강남에서 조금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맞다. 우리는 서초랑 강남도 해야 되는군요. 네. 은평에서도 아마 할 이야기가 있을 갈 곳 많네요. 구로 갑. 그래서 수공동에는 네, 연세중앙교회라는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아, 커요? 초대형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총선에서 기독당 득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잡히는 데가 몇 안 되는데 여기가 잡혀요. 이런. 제가 그 원고에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네. 사진에 있는 모든 건물이 교회 건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이구. 그 경인로를 좌우에 두고 아 이게 다 그 뭐 다 구청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유관 건물이에요. 다. 구청, 경찰청, 법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게. 오. 대법 대검보다 훨씬 크네. 네. 이게 한번 가서 진짜 보셔야 크구나. 되는데 로드뷰로도 그 위용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 뭔지 올림픽공원 같네. 네, 맞아요. 야, 이거 이번에 구로구청장 선거 끝나고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기에 이제 힘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연세중앙교회 청년대학부가 구글맵에 따로 찍혀요. 그렇구나. 큽니다.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득표였지만 캐스팅부터까지는 못 가는 수준의 득표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가 내란 성공에 적극 부역하고 있는 시즌이라서 갑자기 기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재보궐에서 제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의원은 네, 현역은 이인영 의원. 구로갑 5선입니다. 네. 2004년 17대 첫 당선되셨고 18대 네. 건너뛰고 19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한 10명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 탄도리 때부터 계속 재선한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16대부터 나오셨고 2000년. 심지어 처음에 데뷔할 때 옆 동네 국회의원은 지금 저기 가 계신 김한길 의원이네요. 네. 그렇게까지 옛날에 데뷔했다는 뜻입니다. 아 유서 깊어라. 네, 꾸준합니다. 그 지금 다들 386 혐오할 때 이인영 의원을 다 계속 빼놔가지고 이인영 의원이 섭섭하겠어요. 대표 주자거든요. 결국 선수를 보면.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구고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우세를 보이지만 수공동 아까 말씀드린 연세중학교가 있는 동네에서는 네. 졌어요. 그러네요. 1.23%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네, 여기서만 지고 나머지 동네들은 다 이겼습니다. 가장 잘 받은 데는 구로구 항동.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 개발된 단지들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동네들입니다. 가장 못 받은 동네는 수공동, 그중에서도 제1투표구입니다. 여기가 네. 정확하게 교회가 포함된 투표구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막아서도 이 정도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는 50%를 넘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이인영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형 교회의 존재가 지역구의 표의 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이 수치가 이번에 얼마나 변할지를 봐야겠네요. 구청장 선거에서. 네, 한번 살펴봐야 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네. 딱 교회를 둘러싼 그 1투표구, 수공동 1투표구를 둘러싼 동네들, 수공동 2, 3투, 우류 1동 3투, 뭐 재개발 걸려있는 개봉 2동 3, 5투에서 기대치보다는 덜 받았습니다.
기대치보다 덜 받았다는 의미는 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대치보다 더 받은 곳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개발된 지역들입니다. 천왕지구랑 항동지구 이 동네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이겼지만 집값 대비 기대치보다는 약간 덜 받은 편입니다. 다만, 냉정한 얘기를 어렵게 해주셔서 안 냉정해 보입니다. 집값이 이 정도로 안 비싼 곳에서는 민주당이 보통 더 크게 이기는데 그건 이인영 잘못이거나 구로구에 다른 일이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 전체랑 비교했을 때 비례득표보다는 개인이 받은 표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이인영 잘못도 아니다. 네, 개인 경쟁력은 여전히 있다. 근데 바닥이 약간씩 내려앉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후보가 받을 때가 돼가거든요? 빠르면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불리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선 때는 보통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옵니다. 서울은. 네,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구로갑 얘기였습니다. 이제 구로을입니다. 안양천 동쪽입니다. 여기가 그 구로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익숙한 구로구일 거예요. 네, 바깥 사람들이 다니는 구로. 제가 다니는 구로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2호선 유저들이 그럼요. 경험하는 구로죠. 네. 그리고 이제 구디단에서 출근할 때 보통 가는 곳이 구로구 쪽입니다. 네. 네. 맛집을 가고 싶을 때 대림역에 가고, 뭐 갈아타고 그냥 대충 이쯤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하고 퉁치자라고 할 때 신도림으로 가고 그랬죠. 대림역 이야기는 영등포 할 때 빼려고 이제 따로 뺐는데. 네. 좋습니다. 구로을은 여기야말로 이제 일제시대 개발된 영등포의 배후지이면서 구로공단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단지의 배후지이자 중심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일제 신도시. 일제 신도시의 외곽 지역. 사실 너무 잘 알려진 동네라서 서울 서남부의 구도심 대표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구로을을 신도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 인프라가 서울 전체 스케일에서는 철도와 지하철, 도로망으로 얽힌 교통체증 그 자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차 가지고 가면 무조건 상질 납니다. 여기는 기차도 밀려요. 맞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기차도 밀립니다. 네. 그 늦을 때마다 덕질인이 허구한 날 이야기하는 기차가 밀렸다라고 얘기할 때 밀리는 지점은 여기가 수도권 최초의 차량 사업소이자 최대 규모의 차량 사업소인 구로 차량 사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주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도 있는 난개발과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복합인데 여기 의원은 이제 윤건영 의원입니다. 네. 박영선 선생님이 하시다가 18대부터 쭉 하시다가 21대부터는 윤건영 의원이 하시게 됐죠. 네. 김한길 박영선으로 이어지는 일정 부분 이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리더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였는데 윤건영이 들어와서 온건해지죠. 덜 온건해지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님이 하셨던 곳이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생한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많이 큰 보수 정치인들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집값 기준으로는 서울의 딱 중간 평균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신도림역 근처는 되게 비싸 보이게 생겼는데.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평균에 가까워요. 아까 이제 대표성을 말씀드렸는데 서남부 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무난하게 모든 동네에서 10%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는 상대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러면 의심해야죠. 상대가 약한가 보다. 이거는 상대가 너무 약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태영호 전 의원이었죠. 결과적으로 기대치보다 매우 잘 받은 결과였고 그나마 약했던 곳은 구로 이동 7투였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재개발 떡밥이 물려있는 동네입니다. 강했던 곳은 구로 3동 5, 6투표구인데 여기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고 기대치보다 아주 잘 받았는데 여기는 상대 후보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 너무 약했다. 네. 네. 도저히 그 상대 후보를 찍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영호 전 의원의 그 사회적 소셜 스킬은 높이 사는데 그래도 강남을 벗어나서는 본인이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걸 알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을 찍었던 시민들도 좀 놀라고 시겁한 측면도 없지 않아요. 태영호가 나왔는데 40%를 받는다고? 그렇기도 하네요. 무섭잖아요. 네. 강남에서나 찍어줄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논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있었고. 이 동네는 뭐 서울에서 이제 드물게
구축 아파트 단지랑 오피스텔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그 디지털 단지 때문에 그렇죠. 인구성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보통 이제 신축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뭐 크게 개발되면서 묶이거나 예를 들면 마곡이나 DMC처럼 아니면은 다세대가 오피스텔로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아주 소규모 개인 단위에서의 그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1단지 동네고요. 구로 갑이 네 그렇습니다. 구로을 네. 이게 이제 그 네, 뒤가 구로을입니다. 네네 그 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디단도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고 그 시절에 처음 지어질 때만 해도 엄청 으리으리하구나. 어떻게 여기를 한두 층이나 차지할까 말까 한 작은 회사들로 다 채울까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다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들이 이제 20년 돼 가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뭐랄까 큰 난개발 지역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개발 피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마리오 타워 앞을 지나가다 느꼈던 건 그랬습니다. 와, 구시가지 같아 이제 드디어. 나 어릴 땐 겁나 쎄끈했는데. 그 이미지를 지금은 판교가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구성도 비슷해요. 그 기본적인 구성도 비슷해요. 지상철이 판교역에서 딱 있으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네. 오늘은 1시간에 금천 지역구도 볼 겁니다. 네, 이제 금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천구 계시는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잼예를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근데 그러고 얘기하면서 사실 금천구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인데 여기 또 그냥 금천인데 생활권을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 네 이거 사실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시흥도로 따라서 이제 연접을 한 동네들인데 네. 너무 그냥 간단하게 후려치는 것 같지만 서민주거지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동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서부 간선로를 따라서 경기도로 가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면서 보게 되는 등딱지가 금천구죠. 등딱지. 네. 그 이제 공장같이 생긴 창고들 많이 보이는. 네.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그 서울 도심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동네인데 여기는 사실 금천구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려면 광명시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광명 그 안양천 건너편의 주공아파트랑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나중에 광명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언젠간 하고 싶지만 네. 금천은 아주 옛날에 그런 단지 그 단지를 많이 가봤던 기억이 나요. 저도. 금천은 한마디로 범시흥 생활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천에는 시흥동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뭐 이제 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 앉아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지역을 나누는 험담을 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흥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 동이 아니고 시가 아니고 동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넌 가짜 시흥 사람이잖아. 네. 여기서 시흥은 지금 시흥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 시흥군을 얘기하는 건데. 네. 어서 빨리 시흥이 이제 광명, 구로, 금천, 동작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시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금천에 있는 홈플러스는 시흥점입니다. 네. 네. 지형이나 생활권으로 보면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현역은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재선이시고 재선했습니다. 여기 뭐 당에서 뭐 눈 밖에 났다느니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가 많이 들려왔고 스타성이 없다느니 오만 말을 다 들었지만 엄청난 득표율로 재선했습니다. 네. 여기 네,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유 있게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밭에 비해서 상대 후보가 그렇게까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기상 현 의원도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았다. 오히려 괜찮았다. 기대치보다 더 받았고 서울 다른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하고 비교해서도 비례 대비해서 더 받은 편이에요. 그나마 기대치보다 좀 덜 받은 게 금천구 가장 남쪽에 이제 관악산 타고 이제 경인교대로 넘어가는 산자락에 붙은 아파트 단지들인데. 네. 뭐 국민의힘 후보는 남한 출신인데 뭐 북한 출신하고 득표율이 비슷했습니다. 옆 동네. 네, 당시 제가 소개할 때도 출마 경력이 없는 게 아닌데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구당 위원장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멘트할 부분이 잘 없어요. 이 동네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구로 가부를 포괄하는 구로구청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네 투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구로 가불 그리고 금산 이야기를 다 했죠. 이제는 구로구청장입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타임라인이 좀 남았었는데 하지만 아마 데이터 센터로 되게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미 목요일 방송에 다루었습니다. 네, 로맨티스트로 소개했었죠. 네. 전 부청장께서 이제 탈출 버튼을 누르시는 바람에 복권이 70억! 생겼습니다. 네. 다뤄야 되는 피규어예요. 이분이 가진 회사 주식 대부분이 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주식이고 대주주입니다. 그 문은 지성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렇겠죠. 다뤄야 하는 피규어죠. 왜냐면은 여기 본사 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기업에 자기 이름을 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걸 신탁을 하지 않겠다. 약간 그 1800년대 중반, 1900년대 초반 영국 선거 보는 것 같은 기업 도시의 그. 네. 그냥 정치하는 성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꼭 그랬을까 싶은 게 이게 이 회사가 그 주로 교통 인프라 IT 시스템 설계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그냥 외형상 잘 되는 중견기업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프로젝트로는 서울시 그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고 네네. 그거요. 그 정류장만 달려 있는. 네. 2023년 기준으로 20년째 독점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더더욱이 공천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회사가 뭐 이제 버스만 하는 건 아니고 공항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고 원래는 철도가 메인입니다. 지금도 철도가 메인이고. 그냥 인프라 하청 사업이잖아요. 네, 원래 전관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신호기나 뭐 배차 시스템, 용무 관련 설비, 관제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그 중견 중엔 잘 되는 회사라고 보여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철도 지하화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그나마 나음은 대형 토목덮밥이거든요. 저희 데이터 센트럴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어요. 구로 네. 관련해서. 아까 구로 말씀드렸을 때 도시 자체가 철도를 근간으로 형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철도 지하화라는 테마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지하화랑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거를 공익과 사익이 합치라고 불러야 될지 그렇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다고 해야 될지 잘 큰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공익과 사익을 합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밀었던 게 철도 지하화이고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사업 내용이 법 이름 그 자체입니다. 다 넣어버리겠어. 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지하화와 부지 통합 개발이 붙어 있죠. 이게 그 시행이 올해 1월 말이에요. 1월 31일이고 시행됐겠네요. 탄핵 국면의 그 한가운데입니다. 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통령 권한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많다는 의미인데 원래 특별법이 좀 시행령이 좀 많은 경향이긴 한데 아무튼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에는 철도청, 지금은 코레일이 가진 땅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게 네. 왜 이런 사람이 애초부터 구로구청장을 하려 했으며 그걸 공천을 주는 당은 뭐며 지하화 수행의 적임자. 그럼 진짜 더 투명해지네요. 그럼 나는 이 공직을 얻음으로써 더 이 이익을 불리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공익이야. 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신탁하라고? 과로 사익이긴 하지만 과로.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구로구청장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요. 공적인 역할도 하라고 하니까 에잉 나 안 해 이러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있는 것만 하고 말지. 이러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철도 주변에 그 지목으로 철이라고 돼 있는 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용도로 써 있는 땅이 되게 많은데 이 이후 공기업, 그러니까 코레일이 이제 예전에는 한국철도공사였다가 코레일로 공기업화하면서 이제 정부랑 땅도 많이 바꿔먹고 불화도 조금씩 하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용역 정부가 소유한 땅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용산 정비창 부지도 70%가 코레일 소유예요. 서울시 땅보다 코레일 소유가 훨씬 많습니다. 철도 자체도 자체지만 철도 주변의 땅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레일을 적자덩어리로 만들고 뭔가 민영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건 보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도심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코레일이 그걸 누군가에게 팔고 싶지 않겠느냐. 이게 철도 주변에 땅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얘가 되게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은 맞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억을 많이 그 옛날로 가보면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구포 철도 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정확히는 삼성건설 무단 굴착 사건인데 그 부산의 이제 구포역 근처에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집안 굴착을 하다가 철도 밑에 그 집안을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이 다치고 선로가 아예 네. 무너져 내려서 사망했던 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주변을 개발하는 거는 안전사고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네. 78명이나 사망했었네요. 네, 그래서 버퍼를 많이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철도 주변에. 그 기업과 땅 장사로부터 최대한 국가 인프라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한국의 보수 정치가 가장 많이 본받는 일본은 이거 야금야금 팔아가면서 주변 기업들 챙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사철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이거랑 아주 뭐 1대1로 연결되진 않는데 아까 80년대 민영화도 왕 시켜버린 다음에 제일 신났던 건 그 주변 땅에 호텔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일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일본하고는 약간 다른 게 일본은 그 일단 JR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장사를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JR은 뭐 국가 예. 물론 이제 국가개발자본의 특성상 땅에 대한 탐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것도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진 얘기인데 정확히는 고종 때 철도가 시작됐지만 몇 년 안 돼서 이제 통감부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한국의 철도는 항상 국가 소유였고요. 사철이 없었어요. 네. 철도 부서라고 토지 강제 수용은 세트고 철도 인프라로 뭐 관사천이 형성되고 주변에 이제 부대 시설이 붙고 사업이 늘어나고 아무튼 철도와 관련돼서 땅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이 철도청 출신이야. 지화 추진하기에 얼마나 좋아. 그 철도업의 이명박 같은 야심가였을 수 있다. 거기다가 검증됐어. 그렇죠. 주식이 사업도 성공했어. 검증. 인성을 검증하지 않았죠. 사업도 성공했어. 네. 적임자 맞지? 그 욕망을 아무튼, 검증하지 않았어. 네. 그렇다면 최초에 여기 출마한 의도를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분을 보면은 아니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말이에요. 안 해도 되지 않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하셨지? 아니 그 신탁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선거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요. 한번 구청장이 돼 보고 네. 안 들키면 가고 들키면 나가자. 사업가적 마인드. 예. 근데 본인이 나갔어요? 본인이 선거 비용 됩니까? 아니죠. 해볼 만한 사업인 거예요. 당선만 된다면. 그래서 아마 사퇴는 그게 아닐 텐데 그 보전 대상이 아닐 텐데. 네. 서울 선거 다이나믹하지만 이번은 더 그렇죠. 그 상위 선 서울 보통 이제 그 보궐 선거는 상위 선거를 따라가는 경향이거든요. 그 코트테일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탄핵이 빠르고 선거가 빠르고 이제 대선을 빨리 치렀다면은 아마 같이 됐었겠지만 이번에는 별도가 됐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이라는 국면은 너무 큰 이슈고 네. 기본적으로 구로는 매우 강한 민주당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대선 승리의 영향으로 아직 잔상이 남아있던 때라서 네. 상당수의 구청장들이 국민의힘이 됐죠. 서울은. 그래서 2022년에 민주당 후보가 구로 3동하고 항동 제외하고 다 졌습니다. 네, 2022년에. 네. 그게 신기해서 좀 찾아봤더니 항동은 잘 사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 동네 학계의 양심 성공의 대가 있고요. 근데 구로 3동은 그 외국인 비율이 생각보다 적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한 구디단 지역입니다. 마리오 타워가 있고, 네. 예, 오피스텔이 많은 종류. 거대 오피스텔 타운이에요. 그쪽이 다른 데는 다른 동네는 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파란색을 지켜준 동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2022년의 그림이고 네. 평상시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도는 일은 거의 없다. 모든 동네가. 네. 당시에 15% 이상 격차로 진 동네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신도림동이고 하나가 수궁동입니다. 신도림동은 왜 그런지 알 것 같고. 네. 수궁동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교회. 네.
외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뭐 무공천을 하신다고 했던 걸로 봤는데. 무공천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합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로금천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여전히 서울에 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2025년에 지금 풀어야 되는 오늘의 과제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혹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개선 혹은 케어할 것인가. 네.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이 이 동네를 다시 먹여 살리기 시작한 이후로 점점 더 같은 산업에서 2차, 3차 생산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로에 있는 기업들이. 네. 콜센터만 남았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러니까 원천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는 동네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하청으로 어떤 뭐 앱 개발하고 뭐 이런. 네. 그렇다면 명을 부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사실은 당대 한국의 과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AI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막 아주 급한 물이 있고 이걸 못 끄면 다 죽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를 제대로 풀어야 이걸 바탕으로 다음 문제도 풀 수 있는 실전형 과제들이 쌓인 지역이다라는 게 제 감상입니다. 컨템퍼러리.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제 나이쯤 됐다. 뭐 여기서 이제 뭐 자기 기업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뭐 이것저것 하던 분들 이제 뭐 한 20년 지나면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진 버틸 거냐? 20년? 15년, 20년?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연금 채우고 나간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네. 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여기는 뭐랄까 비즈니스 맵에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겠지만 구로 금천은 조금 더 특별하게 산업에 눈이 밝은 행정가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구청장이 산업에 눈이 제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밝았어. 본인 사업에만. 네. 그건 투 박잖아요. 투머치 박잖아. 그래서 근데 태양이 우리 집에만 있는 거죠. 네, 엑스맨 같은데 보면은 그 눈에서 이제 레이저 쏴가지고 늘 안경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뮤턴트 있잖아요. 네. 벗으면 가족들이 잘라지니까. 그렇죠. 너무 눈이 밝아서. 이걸 벗어버리면 네, 위급 상황에서만 선글라스를 이렇게 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신수현 소장의 ASMR을 활용한 잔소리였습니다, 저의. 구로구에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주변의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멱살쥐고 투표장으로 끌고 가십시오. 네. 수궁동 친구의 손을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재소자들 빼고 모두 다 끌어내셔야 됩니다. 재소자들은 왜냐면 안에서 먼저 투표했거든요. 그럼요. 네. 투표하십시오. 네. 구로구와 금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특별히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로 신수현 소장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네. 제발. 신수현 소장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우리 선거 노동자들이 이런 추측을 했었죠. 네. 이런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에서 전화로 요구해가지고 싸가지 없어서 안 나갔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제가 전화를 걸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급하면 자기가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제가 그걸 거절하나요? 안 합니다. 네. 문득 전화가 와서 예전에 했던 이런 방송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냥 문 열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을 만나시겠습니다. 그 명인을 만나실 텐데요. 그 알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됐잖아요. 보던 사람들이 떠나진 않아요. 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옛 코너를 하나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통같이 버티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